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10월은 이 축제의 이 계절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나들이 하기에 좋은 시기에 맞춰서 전국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이 축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혹시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하고 3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에게 그 궁금증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덕순 원장님 그리고 한호성 감독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 순서는 먼저 그 두 분께서 말씀하실 내용을 저희가 준비한 차트에 키워드를 써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 그에 앞서서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축제에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볼까요? 예. 전북 지역 축제 행사,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하는 건데요. 2012년도에는 24개였고, 2년 전인 2016년도에는 29개였습니다. 그 사이에 조금 늘기도 했고 줄기도 해서 적었을 때는 21개, 가장 많았을 때는 29개 정도의 축제와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대략 20개, 20몇 개의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축제와 행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집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 숫자는 더 늘어나거나 또 줄어들거나 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두 분께 드린 질문은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축제 중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하고 여쭤봤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보겠습니다. 이덕순 원장님께서는 지역 축제의 관광 상품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한호성 감독님은 낙수로 이 바위에 구멍을 내다 상당히 궁금증이 가는 내용을 써주셨어요. 이덕순 원장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뜻으로 하셨는지요? 예. 저는 아까 평균 보면 한 25개 정도의 축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시, 구에서 열리고 있는 대표 축제 14개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전통 문화가 축제를 통해서 관광 자원화가 되었고 이 관광 자원이 관광객들이 돈을 지불하고 상품을 사서 오는 관광 상품화가 되었다. 결국은 예를 들어 보면 오늘 아마 개막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개막을 하게 될 텐데요. 그 김제의 벽골제를 중심으로 한 쌍용놀이 같은 것이 축제를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보러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온다라고 한다면 축제의 관광 상품화라고 할 수 있겠다. 한 예를 들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14개 시군 대표 축제에 있어서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예전의 전통 문화가 관광 자원화가 되고 관광 상품화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관광 상품화가 된 부분이 다른 김제 지평령 축제도 그렇고요. 꽤 좀 있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예, 지난번에 최근에 끝난 장수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같은 경우에 깃절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깃절놀이라고 하면 잘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유사한 것이 익산의 기세배라고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있어질 중에 진안에서 하는 홍삼축제에서 금청무라고 하는 전통 무용도 나오고요. 우리 지역에서 전라북도의 시군 대표 축제는 이렇게 전라북도에 예전에 더 전통적 갖고 있던 자원을 발굴해내서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능이 있다. 그런 기능이 있다 아니면 상품화가 돼서 꽤 호응을 얻고 있다. 어느 표현입니까? 제가 2014년, 15년, 16년 그리고 올해 시군 대표 축제를 현장에서 평가하는 그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외부에서 온 관광객 버스를 볼 수가 없었는데 2015년대에는 일부가 있었고 축제에서 2016년대는 전체적으로 다 수도권에 있는 관광 여행사의 버스들이 단체 관광객 버스들이 있었고요. 올해도 상반기 축제에서 그렇게 전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관광 여행사에서
수도권에 있는 손님들을 축제를 위해서 실어 나를 정도로 어떤 축제는 꽤 인기가 있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전라북도 축제는 지금 거의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그게 점에서, 예. 2015년, 16년, 17년, 18년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을 합니다. 우리 한 감독님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점수를 좀 줄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긍정적인 평가죠. 예. 이것이 결국은 축제가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한 감독님 낙수로 구멍 내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이제 그 축제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그 실행자 입장에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떨어지는 물방울로 이 바위 구멍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렇죠. 예. 그 저희 전라북도 축제가 최근 4년간의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한 약진을 했습니다. 이런 지표들은 그 문화관광 축제 평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변화의 조짐을 일으킨 것이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앞서 원장님께서 조금 지적하신 것처럼 컨설팅과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과 또 어떤 그런 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끊임없이 해옴과 동시에 또 이에 발맞춰서 지자체에서 부응하듯이 축제 전문팀이 신설되거나 뭐 저처럼 민간인을 고용해서 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제도를 형성하거나 또는 축제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선임하거나 하는 것까지 맞춰서 진행이 되다 보니 축제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런 제도를 잠깐 살펴보면 축제를 기획하고 하는 그 부서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매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 사전에 기획 단계에서 컨설팅과 축제 공간의 그 디자인이나 스케이프 조성이라든지 지역사회 운영까지도 그 애로사항들을 컨설팅을 해주고 또 실행 단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그 평가가 형식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날카롭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고쳐질 수 있는 그런 점들을 또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들을 차기 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타 광역시도라든지 지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위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다수가 있는데 더러 지자체에서 조금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저희 전북은 굉장히 타이트하고 긴장될 만큼 그러한 부분들이 오싹하게 제도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게 축제의 업그레이드라는 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전북의 축제 문화를 바꿔놨기 때문에 저는 낙수로 바위 구멍을 뚫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축제가 이제 꽃 피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낙수로 구멍을 냈다고 표현할 정도만큼 꽤 성과가 좀 있었다. 실질적으로 위에서 제도적인 거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아래에서 받아들이는 일선 지자체의 담당자들이 이제 우리 축제가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고 변화해야지만이 관광객이 사랑을 받겠구나 한다는 걸 느끼고 있는 인식의 변화가 제일 클 것이고요. 이게 이제 전북의 축제가 전반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토양이 조성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질적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우리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얘기를 한 두세 차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려봤는데 첫 번째 지적해 주신 게 조직과 인력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어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늘 지적되는 이야기입니다. 조직과 인력. 현황 그렇습니다. 대개 시군에서 축제 담당 공무원들이 부서가 있고 공무원들이 있는데 우리 행정은 순환보직에 의해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속적으로 축제를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 조직위원회가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는 재정과 인력의 전문성의 문제가 또 한계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서 좀 나타난 중에 하나가 재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극히 일부의 시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예. 그러면 이 재단이 축제만을 위해서 일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해당 시군의 많은 행사들을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 오히려 시간, 비용, 인력이 더 힘든 경우들을 현장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축제를 진행하는 형태로 많이 가고 있는데, 전라북도에는 제한되어진 대행사가 좀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축제들 진행하는 데가 좀 유사한 상황이 가게 되고요. 예. 그리고 지역 축제마다 좀 차별화되고 고유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축제의 고유한 기능이 아니라 그 해당 연도에 행사성 이벤트로 끝나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 인력을 좀 양성을 해야 되고 예.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문 인력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역 축제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업체가 적다 보면 결국은 더 큰 회사들이 있는 대도시로 나가게 되고 또 수입이 많은 또 다른 데로 나가게 되니 예. 이러한 환경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만들어 주어야 되는 예. 그런 과제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한 감독님이 제시해 주신 전문가 부재도 거의 비슷한 혹시 네, 맥락입니까? 맞습니다. 예, 예. 네. 거의 뭐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예.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제가 거꾸로 이렇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고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축제 프로세스를 보면 지자체에서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올해 우리 축제를 그 실행해 주거나 대행해 주는 대행사 선정 공고를 내고 예. 대행사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 선정 과정에서는 대행사의 창의적인 콘텐츠나 일부 그 지자체가 요구하는 어떤 실행에 대한 역량들을 이제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 시에는 그 평가 기관, 그 도라든지 또 지자체 자체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사후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대행사가 선정돼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협상이나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원활치 않고 의미가 이렇게 또 잘못 전달이 되면 예. 원하는 컨텐츠를 구현을 했을 때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예. 실패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거는 그 이렇게 한 자리에서 그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로 나타나는 예. 현상들이 많고요. 예. 또 담당하시는 그 주최 측의 공무원보다는 실행사, 대행사의 그 전문가들이 훨씬 더 경력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시간의 부족 또는 그 예산의 어떤 그 한계를 덜어서 조금 이제 외면하기도 하고 하는 현상들이 일부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그 축제를 구현하고 싶지만 예. 계속 실패를 거듭하게 되고 예. 또 지자체에서 그 담당 공무원이 3년, 4년, 5년 이렇게 경력이 쌓이면서 이런 노하우들을 이제 축적해 간다면 그래도 좀 이렇게 축제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앞서 뭐 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공무원들의 그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새로운 공무원들이 오셔서 또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되니까 예. 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똑같은 요소를 똑같이 실패를 알겠습니다. 예, 예. 하게 되는 그런 예. 전문가의 부재를 들 수 예.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일에 좀 익숙해질만 하면 이제 떠나버리는 문제 있고요. 축제를 그 크게 지휘하고 디자인하는 뭔가 우리 한 감독님 같은 그런 분들이 각 축제마다 있으면 좋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 좀 있죠. 네. 예.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 전문 감독을 고용해서 예.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또 이제 그 보수와의 관계도 예, 지적을 예. 안 할 수가 없고 예. 대행사에서도 또 훌륭하신 감독님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믿고 권한을 주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되기란 예. 아직 저희가 조금 미숙하지 않나 전라북도의 예. 전반적으로 축제들이 예.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주로 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예, 처우도 좋고 예. 그 권한도 이렇게 확실하게 주기 때문에 예. 축제의 성과를 위해서 총력을 기를 수 있는 토양이 되다 보니까 예. 수도권 쪽으로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많이 예. 이렇게 근데 몰리는 수도권에 현상이 있는 있습니다. 전문가를 만약에 데려온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또 그분들에게 전적으로 다 정권을 두지는 못합니다. 아, 예. 상황이. 그래서 예. 저는 제가 희망하는 건 외부에서 전문가를 이렇게 영입해서 지역의 축제를 발전시키는 방법도 좋지만 지역에 내 고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때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내용들을 내 아버지 때도 받고 내가 다시 그걸 또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수 있는 예. 결국은 이것이 축제가 가지고 있는 축제의 기대는 그런 기능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축제 전문가를 키우고 그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여기서 자기 전문성을 살려가면서 축제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전문성을 전문 교육을 시켜서 키워놨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예. 자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 예, 보니 예, 예. 나가다 보니 오히려 지역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부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동시에 답을 내는 거 아닌가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다른 분야에서도 좀 인력을 키워놓으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이 분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점과 대안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덕순 원장님 예산 부족 써주셨고 또 한호성 감독님 벤치마킹 오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한 감독님 얘기 좀 들어볼까요? 벤치마킹 오류 어떤 뜻입니까? 그 앞선 전문가의 부재와 조금 연동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일선에서 지금 전북의 그 14개 시군은 거의 다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이 축제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벤치마킹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너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뭐 모습들, 경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형태와 무늬를 가지고 와서 벤치마킹을 해와서 우리 축제에 맞게끔 이름만 갖다 붙여서 네이밍만 붙여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세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진정한 고유성이나 지역성들은 반영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 축제에 가서 이걸 봤는데 또 다른 축제 가면 똑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내 도민들 입장에서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축제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매력성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아유 뭐 매년 같은 것 같아라는 반응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벤치마킹을 할 때도 그 지역의 문화를 잘 반영하고 우리의 색깔을 잘 녹일 수 있는 벤치마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덕순 원장님 말씀 들어볼까요? 예. 제 답은 아마 거의 좀 식상한 대답일 것 같은데 예산 부족. 그런데 제가 드리는 예산 부족은 돈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도 축제를 하는데 충분한 예산이었어라는 답을 듣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한 예산이지만 이게 축제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뭔가는 수익 사업이 있어야 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입장료 징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낮은 아까 아마 앞서 보여드렸던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그 정도가 할 텐데 제가 생각하는 예산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축제에서 순수 축제에서만 나올 수 있는 수익성이 아니라 축제와 연관된 부가가치를 가진 상품을 개발해서 그를 통한 수익을 올리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축제 기념품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입장료 내에서 얻는 수익보다 기념품을 판매하면서 얻는 수익이 훨씬 크다는 거죠. 캐릭터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장은. 이러한 축제 기념품을 개발해서 상품으로 만드는 업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니까 안 하려고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모자나 스카프나 뭐 티셔츠에다가 일반적인 거에다가 지역의 로고만 다르게 해서 갖다 파니 이게 매력성이 없죠. 관광객들이 저쪽에 가서 흰 티에다가 어느 축제에 로고가 들어있는데 다른 데 가서 또 로고만 바뀐 티셔츠를 산다?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 부족으로 인한 축제의 지속 가능성
이걸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축제와 관련된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면서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 예. 싶은 겁니다. 파생되는 부가가치를 좀 많이 올려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뭐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마침 준비한 자료가 비슷한 게 있어서 한번 같이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예,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축제와 행사의 지출과 수익을 본 건데요. 2012년, 14년, 16년 보면 축제와 행사에 한 200 몇십억 원의 돈을 썼습니다. 그의 반면에 수익은 몇십억 원, 좀 작게 보면 지출하는 돈의 한 20%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전국적으로 입장객이 가장 많았던 행사 탑10을 추려본 건데 화천의 산천어 축제, 장흥의 통합의학 박람회 같은 게 있고 2016년도의 경우 익산 천만송이 축제가 4번째로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수익이 높은 축제 행사 탑10 역시 한 건데 앞서 했던 그런 행사들 역시 들어 있고요. 순수 문화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광주 비엔날레가 6번째로 있는 것이 눈에 좀 꼽히는군요. 전북 지역 축제는 해당 사항이 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게 그 모든 수익의 총합은 아닐 겁니다. 그 축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것만 가지고는 다 경제적 가치를 따질 수는 없을 것인데 저렇게 입장객 수입만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 우리 원장님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입장객 수를 집계 하는 거에 예. 객관적인 신뢰성이 담보가 됐느냐. 그렇게 하겠죠. 예. 이 얘기는 아마 뭐 전국 언론에서도 신문에서도 늘차 얘기가 되는데 정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측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고 허수가 많이 잡힌다라는 부분에서는 예. 그것과 관련된 수입의 추정 액수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입장객 수익이 만약에 저게 맞다고 하더라도 직객 수의 수치에 문제가 있으니 신뢰성에는 예. 조금 문제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례로 예. 그 강원도 어느 그 고장에서는 축제를 개최할 때 실입장 그 금액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고 배후 도시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그 정주하게 되거나 체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내에 머무르는 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벌어들이는 수입은 추정 이렇게 산출이 되지 않아서 예. 집계는 나오지 않지만 예. 거의 반년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예. 수입을 벌어들인다는 얘기를 예. 실 관계자한테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전라북도 축제는 지금 아까 탑10에 들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 현장에서 축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저는 상당하다고 느낍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 집계의 신뢰성에 그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듣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점과 대안을 좀 적어주시라 말씀드렸는데 이덕순 원장님 지역민 주도 또 한 감독님은 마인드 부족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좀 짧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예. 축제는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전통과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지 못하면 외부 대행사에서 들어와서 행사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주도하는 축제야말로 지속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가 축제에 기대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전에는 농경사회였을 때는 지역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산업사회가 오면서 지역민들 동원한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축제를 지금처럼 행사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안이 지역민들이 주체가 돼서 참여를 하되 그 숫자가 다 안 된다면 오히려 참여하는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지역민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축제를 개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민이 주도가 되고 그 축제를 보러 온 관광객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축제를 만들어가는 축제가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 예. 지역 축제에 지역 주민이 구경꾼이 않고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지속성 있게 또 발전할 수 그렇죠. 있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감독님 말씀 드려볼까요? 네. 이 제가 마인드 부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 앞서 원장님과 그 조금 맥락은 비슷한 얘기들로 나오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축제를 기획하는 전문 기획자들과 그다음에 연출하는 감독, 그다음에 그 임하는 그 지자체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까지도 전반적으로 그 마인드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축제가 가지는 본질적인 기능과 그 역할들이라는 게 있을 것인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성과 중심, 예. 많이 와야 된다 사람들이. 예, 예. 또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장사가 좀 돼야 되고 내가 불편하면 예. 되지 않는다라는 마인드. 그다음에 그 전문적으로 기획을 하거나 연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이 축제가 진정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덮고 가는 경향. 그래서 좀 축제가 끝날 때 진짜 지역의 변화와 이 지역이 어떤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돼야 될지를 진정 고민하고 제안을 하고 실행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가야지 축제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얘기 잠깐 나왔지만 그래서 저희 전북 축제가 앞으로도 질적 향상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되려고 한다면 도내에 많은 그 젊은 기획자들이나 감독들을 양성하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되면 훨씬 더 외부로 유출되기보다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 축제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대안으로 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마무리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음 순서가 있어서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축제가 잇따라서 열리고 있는 10월에 축제의 의미 또 어떻게 보완하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들어봤는데 아무쪼록 그 제기했던 문제들을 잘 다듬어서 전라북도에 오면 잘 차려진 한상처럼 멋진 한 판의 축제가 있더라 하는 그런 평판을 좀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 먼저 이렇게 접겠습니다.